그래서 한번 시작을 일단 해보고요. 동영상은 다 보셨을 거고 그래서 뭐 혹시 질문이나 뭐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수철님 질문하신 거는 제가 킵해뒀 없거든요. 일단 수철님 질문부터 언급을 드리면 수철님 질문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제가 뭘 언급했었냐면 강의 초반에 이렇게 그룹 G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서브그룹 H가 있어서 이제 저 서브그룹 H에 대해서 이제 어떤 equivalence relation을 정했었냐면 그러니까 left, right도 있는데 일단 다 left 기준으로 할게요. left에 B가 이제 서로 related가 되어 있다는 거를 A inverse B가 H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define를 하고 요게 이제 equivalence relation이 된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equivalence relation하고 뭐가 1대1 대응이 있었냐면은 파티션 1대1 대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적당히 파티션을 쪼개질 거다. 그래서 얘가 G1의 H인데 요걸 이제 요 G 근데 사실은 요 G1은 제가 지금은 2예요. 아이덴티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G2의 H 뭐 귀찮으니까 땡땡땡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GR의 H라고 쓰고 그러면 이제 코셋들이 G 처음 거는 그냥 H로 쓰고 G2H 땡땡땡 GRH 이런 식으로 이제 코셋들의 집합이 만들어졌는데 요게 알게다 R셀스가 있다. 자, 이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파티션 형질을 쓴 게 맞는데 이제 수철님 착각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착각하실 만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맞아요. 제가 질문한 게 그러니까 네.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에요. 충분히 이게,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얘가 각 코셋끼리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을 먼저 보여야 하는 건 맞아요? 맞죠. 맞는데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다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어디서 쌓았는 거? 파티션에서 영장에서 쌓았죠. 그러니까 그게 파티션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파티션을 만들기 때문인 건 맞고 그거는 파티션 때문인 게 맞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한 거는 이제 GI의 H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오더가 H의 오더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각각의 오더가 다 똑같다라는 게 오더가 다 같다라는 거는 파티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더가 같아도 만약에 오더가 다 2로 같은데 걔네의 합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더가 왜 다 같은지 그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적이 없죠. 동영상 제가 저는 말은 했는데 이제 아마 놓쳤을 확률은 있다고 생각해요. 박스에 있어요, 박스. 네, 박스에도 있고 책에도 다 있고 동영상에도 다 있는데 처음 보시면 당연히 놓치실 수 있죠. 그러니까 N은 R, 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H의 오더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괜히 NM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이걸 쓰시는 게 나아요. G의 오더가 R 곱하기 H 그렇죠. 이걸 쓰시는 게 낫죠. 이건데 NM 해도 되긴 하지만 얘네보다는 다 같아도 얘네 오더가 다 그러니까 같은데 그게 이제 H랑 같은 거죠. 특별히 GI를 지워버리세요. 그게 핵심인 거죠. 같은데 얘네가 원소를 공유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원소 공유가 자꾸 이게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두 개를 엄청나게 헷갈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녹화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웬만하면 안 나가고 여기서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생각에 제가 파티션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습. 뭐지? 너 들어오셨나? 이거 저기야. 그것도 같이 들어왔어. 파티션은 맞나? 아니고. 상진님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잠깐 복습하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수철님이
그 노션 말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슬랙이요? 아 슬랙. 예. 슬랙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하기 전에 질문이 일단은 뭐였었냐면 한번 보고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풀고 이거 전환 바로 하는 방법 없죠. 그러니까 화면 공유를 일단 풀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귀찮은데 사실 트래픽 낮추려고.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좋은데. 네, 제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슬랙에 보시면 이제 어딨냐? 이제 요거를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10.10 theorem, 라그랑지 theorem에서 R을 number of left cosets of H라고 정의를 하고서 이제 N은 원래 그룹의 오더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left cosets의 개수고 그 다음에 M이 이제 H의 오더고 그래서 괜히 NM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G의 오더가 이제 R 곱하기 H의 오더다. 이걸 이끌어내는데 어쨌든 이러려면 이제 이전에 각 코셋 오브 H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는 걸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질문인데 일단 이거에 대한 답은 yes예요. 당연히 yes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리플을 보면 자답 해갖고 그러니까 요거 그러네요. 이거에 대한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맞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맞네. 제가 이거 수정할게요. 에디트. 그래서 이제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정을 하면서 할게요. 네. 일단 그건 맞고요. 일단 이거는 이 질문은 맞네요. 이 질문은 맞고, 근데 그 뒤에 이제 혹시나 착각할까봐 걱정됐던 파트는 뭐냐면 분명히 걱정되는 파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강조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건데 이제 해결되는 건 맞지만 이제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대로 쓸게요. 저 NM 안 쓰고 G의 오더가 R 곱하기 H의 오더가 되는 부분에서는 GH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제대로 쓰면 G sub i에 H의 오더하고 그 다음에 H의 오더가 같다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코셋이 그러니까 즉 그 셀이 코셋이 근데 이걸 말을 좀 잘하면 파티션의 성질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파티션의 성질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게 코셋이죠. 즉 코셋이 셀은 일반적인 용어고 코셋은 되게 좁은 의미죠. 즉 코셋이 아주 특별하게 GH처럼 이렇게 특수한 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GI의 H 요건데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다 1대1 대응을 줄 수 있게 특수 꼴이라서 이것도 그 코셋들 사이에 1대1 대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답이 맞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 식이 나오는 이유가 저거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저 잘못 착각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러네요. 저렇게 질문하시면 맞았었네요. 네. 그래서 이따 가르침을 이거 지우셔도 되는 글이네요. 근데 뭐 남겨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제가 다 대답을 잘못했었고요. 어떻게 승진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지금 소리 꺼놓으셨구나. 괜찮으세요? 마이크를 끄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바쁘게 오시느라고 식사를 못하셨구나.
성진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신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좀 마이크를 꺼내셔갖고 제가 안 들리는 거였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일단 된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복습을 할 필요도 없네.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셨나 했는데 그러면 이해를 잘 하신 거죠. 자, 일단 질문부터 계속 받을게요. 그 10의 38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네, 잠시만요. 저도 책 좀 필게요.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38번? 38이면 문제가 뭐지? 들자. 그쵸. 이거 제가 뒤늦게 추가했었죠. 이거를 그쵸.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8번 문제를 엑셀사이즈에 38을 한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증명 안 하고 일단 문제부터 적고 얘기를 할게요. prove theorem 10.14라고 했어요. 근데 10.14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다시 써보면 뭐였냐면 이건 뭐 안 봐도 뻔한데 H가 있고 G의 서브 그룹이고 아마 K가 서브 이거 맞죠? 근데 네. 여기 화면이 혹시 나와요? 지금 제가 안 켰나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나와요. 네. 안 나오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 녹화하는 제 입장에서도 안 좋거든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막 화면 전환하다가 실수하고 소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녹화했다가 뭐 안 했다가 막 되게 삽질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뭘 보이라 그러냐면 요 인덱스라는 걸 정의했었잖아요. 인덱스가 뭐였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셋의 개수. 그 다음에 어쨌든 다 셋 다 그룹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지? 문제가 이제 그거를 띄어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보이세요? 해보세요. 지금 했거든요. 뭐 그려보세요. 안 돼.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그럼 지금까지 녹화한 거 중에도 이렇게 된 거. 제가 보통 녹화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녹화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봐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할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되게 곤란한데. 지금 제가 혼자 녹화할 때는 되거든요. 이게 지금 줌하고 OBS까지는 이게 맨날 하는 세팅인데. 근데 대신에 지금 여러 명이 하지는 않죠. 혼자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 명이라 또 안 되는 건가? 헷갈리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래도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자서 이래도 안 되네. 뭔가 이상해졌어요. 아니었어. 그러네.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러면 책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제가 폰으로 보면 되니까. 있구나. 그러면 오늘은 이거에 힘을 좀 빌리죠. 왜 그런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대충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거 사이에 요거를 이제 인덱스라고 불렀었잖아요. 인덱스 보이시죠 이제는? 네. 그래서 요것도 인덱스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 왠지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와 이 인덱스의 곱이 이 커다란 인덱스랑 같을 것 같잖아요. 증명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증명하라는 게 G 콜론 K 하고 소괄호를 치는 책이 있고 대괄호를 치는 책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책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거 G를 갖다가 먼저 H로 자른 거. 그러니까 지금 잘랐다는 표현을 제가 원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책에 정확하게. 근데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혹시 이해를 못하셨거나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직은 잘랐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피할게요. 미래 걸 14장의 걸 제가 땡겨서 온 건데 잘랐다는 거는 H의 거를 K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거 K에서도 14장 얘기 엄청 하더라고요. 네네, 해요. 다 이해 안 되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10하고 바로 14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좀 더 알려주고 이제 가는 약간 그런 느낌. 10하고 14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 14를 최대한 배제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증명하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롤러리에 가까워요. 근데 코롤러리임에도 이걸 theorem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theorem은 오히려 exercise가 진짜 theorem이거든요. 오히려 exercise가 진짜 theorem이고 그거를 증명하면 코롤러리로 theorem이 증명되는 형태로 이제 짜져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넘기셔도 돼요. 저도 지금 책을 같이 의존해야 되는 상태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 안 보고 해도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노테이션이 달라지겠지.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theorem은 뭐냐면 A의 AIH 바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뺄게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i는 1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j의 k 그 다음에 j는 1에서부터 r 이렇게 s개 요거를 갖다가 각각 이제 레프트 코셋들이라고 쳐요. 구체적으로 말은 안 적겠고 지금 R이 G의 그 오더고 S가 H의 오더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말을 잘못하셨어요. 네, 말을 잘못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G가 있고 요 안에 이제 너무 작게 그렸다. 좀 크게 그려야지 이거는. 이 정도로 크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H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나눠진 개수가 H 얘는 G 근데 G로 안 쓰고 얘는 AB로 썼어요. 그래서 A 2 H A 땡땡땡 다 하고 마지막에 땡땡땡 하고 A의 R의 H 요게 R이에요. 그러니까 H의 개수가 R인 게 아니라 코셋의 개수가 R개라고요. 인덱스예요, 그러면? 그쵸, 인덱스죠. 인덱싱 하는 게 R개다. 코셋의 개수가 R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또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해도 되는 또 할게요. 확대 안 하고 그냥 할게요. 확대 안 하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K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게 또 이제 막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 B2의 K 제가 항상 첫 번째 거는 2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막 가서 맨 마지막에 BS의 K 해갖고 요게 인덱스 요게 S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요 그림이 제가 이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랑 주황색으로 한 거랑 노란색으로 한 거랑 아무튼 색깔 다르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왜냐면 셋으로 다르긴 다르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기호로 그러니까 괜히 뭐 지금 일단 돌아오면 AI의 H하고 H하고가 제가 오더는 최소한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셋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수는 같고 정확히 1대1 대응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1대1 제가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 AI의 H하고 AJ의 H하고 그러니까 이걸 바로 보여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H를 끼고 가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제 방법은 두 개인데 임의의 거에 대해서 두 개에다가 원톤 매핑을 줄 수도 있고 바이젝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AIH하고 그냥 H 사이에 바이젝션을 줘버리면 제가 말은 이거 한 번만 했지만 이 똑같은 작업을 AJH에 대해서도 똑같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너가지고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시든 이건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게 최소한 오더는 같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더가 같은 것들로 쪼개졌잖아요. 색깔 다른 것끼리. 근데 이제 저 부분을 이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확대를 좀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좀 크게 그리면 얘가 이제 H가 있고 그러니까 뒤에 저 밖에 뭔가 G가 있겠죠. 내 알바는 아니고. 그랬을 때 여기 또 K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또 이렇게 막 쪼개질 텐데 개수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들도 얘가 다 개수는 똑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러면 사실 증명이 직관적으로는 엄청나게 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 쉽게 예를 들면은 저 색깔로 화려하게 돼 있는 게 몇 개로 쪼개졌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지금 쪼개진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제가 대충 그렸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지금 몇 개로 쪼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쪼갰잖아요. 얘는 제가 7개로 쪼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5 곱하기 7 해갖고 35개로 쪼개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맞추면 하나, 둘, 셋, 넷, 좀 더 봐야
이제 맞죠 그림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그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세포핵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똑같이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쪼개면 직관적으로는 되게 당연은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그냥 코롤라리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직관이지 그래서 정확한 증명은 저의 아니죠. 생각은 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쇼댓 네. 다음 요 AI, B, J, K 뭐 이렇게 쓴 게 네. 컬렉션 오브 디스팅트 레프트 코세도 K인 G가 됨을 보여라 하는데 저는 네. 그냥 네. 이게 너무 당연해 보여서 근데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증명해야 되는 뭘 거예요. 보여야지 이게 그러실 수 있을 것 되나.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주장은 AI에다가 BJ에다가 괄호 저는 안 쓸게요. 어차피 뭐 써도 안 써도 그게 그거라서 요건데 이제 IJ는 각각 IJ 인덱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얘네가 이제 distinct left coset of 얘는 K in G죠.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 안 했지만 여기는 coset of H in of H in G고 얘기는 of K in H였는데 이제 이런 것만 말만 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냥 노가다에 지나지 않아요. 당연한 게 맞아요. 네. 이걸 당연하다고 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증명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수학과는 반대로 가죠. 수학과는 안 그러면 채점이 빵점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어떻게 그래서 포멀한 증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아니 이 정도면 됐다고 넘어 이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이려는 그러니까 뭘 보여야 되는지만이라도 하고 갈까요? 예, 그러면? 콜렉션 네. 오브 콜렉션임을 보여야 되는지 아니요 콜렉션인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디스팅트가 디스팅트. 핵심이에요. 디스팅트가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콜렉션은 사실 아무 용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셋, 뭐 콜렉션 이런 거 저희 구분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셋이라고 생각, 셋이든 콜렉션이든 그러니까 콜렉션이라 그러면 제일 안전한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걸리는 거고 셋 하면 이제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어차피 셋에서 뭔가 위험한 거는 저희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저희 레벨에 그거는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 할 거고. 그래서 디스팅트가 포인트인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집합에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1,1,2 하면 이거 얼핏 보기에 3개 같지만 사실은 듀플리케이션 없잖아요. 셋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다 다르다는 걸 보여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 내가 예를 들면은 A1, B2의 K를 한 거랑 A3, B5의 K를 한 거랑 우연히 어떻게 잘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no 없다. 이게 I랑 J의 인덱스를 다 S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R 곱하기 그래서 정확하게 RS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 RS가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것과 두 번째 보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쟤네만 가지면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벡터 스페이스 스팬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충분하다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게 증명이 돼요. 제가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네. 그리고 충분하면서 약간 스팬 느낌. 이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 인덱스를 다르게 써야 돼서 좀 골치 아픈데 I1, I2, 뭐 J1, J2 이렇게 하면 또 더블 인덱스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거 좀 나쁘진 않은데 바꿀게요. 그냥 IJ, KL로 갈게요. 그래서 AI, BJ의 K 한 거랑 A 또 K는 하필 없었네. IJ, PQ, AP, BQ. 그러니까 수학하다 보면 알파벳 모자라기 때문에 글씨 문자 쓰고 뭐 컬리 쓰고 대문자 쓰고 뭐 쓰고 다 쓰는 이유가 하다 보면 문자가 모자라요. 딴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게 얘네가 둘 중에 하나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만 바꾸면 얘네가 파티션이 된다는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파티션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풀어서 쓰면 얘네가 둘 중에 하나다. either 얘네가 아예 교집합에서 빵 나오고 공집합 나오든지 아니면은 or 얘네가 일치하든지 보여야 되는 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게 진짜 파티션이다 라는 걸 보여야 되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근데 사실 충분하다 이 파트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해갖고 그래서 이거 결국 보여야 되는 건 파티션인 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파트는 이제 지루하게 증명을 막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한 번쯤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차분히 해보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는데 제가 뭐 나서서 하지는 않을게요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학과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거 대놓고 유튜브 올리는 건데 언급을 하기가 좀 그런 이제 곧 정식 연재 하시는 다음에서 정식 연재하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제 사실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교육과까지 갔을 텐데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안 되는 거지 해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일단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듣기로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교육과 가고 수학을 사랑하면 수학과 가라고. 그것도 맞죠. 네. 수학이랑 그것도 결혼하고 싶으면 수학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어느 쪽이든 둘 다 좋아해서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가르치는 걸 좀 더 좋아하면 보통 교육과를 가죠. 근데 어느 쪽이든 그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나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A라고 했는데 A 프라임 뭐 B 정도면 그냥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그냥 싫어지지는 않는데 갑자기 Z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오케이 뭐 Z인 것도 오케이 좋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막 전공 과목을 내가 막 해갖고 이거는 막 잠도 못 자가면서 며칠씩 공부해내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한 3시간밖에 못 본 교양은 3시간 본 교양은 한 B플로 선방을 했는데 거의 막 2주 막 이렇게 밤새 가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본 전공은 예를 들면 C마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차라리 아예 안 해가지고 C 나오고 D 나오고 하는 거는 납득이 가잖아요. 본인도 수긍하잖아. 근데 그래 뭐 C마도 나올 수 있죠. 결국은 맞다. 제가 이거 로그인을 제 걸로 해서 그래요. 참. 제가 링크 다시 보낼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듀언으로 로그인을 해야 이게 안 끊어지거든요 중간에. 혹시 끊어지셨나요? 아니면 끊어지진 않았나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게 네. 그때 화면이 뭐였냐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시간 무제한이 됐다는 화면이 떴는데요. 그래요? 네. 내가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이거 그렇진 않은데? 모르겠네요. 그죠? 제가 봤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쓸 수 있다는 화면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온 것 시간 같아요. 제한이 없다고. 일단 오늘은 가보죠. 제가 나중에 녹화하면 제가 확인해. 모듀언 아이디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이거 정말 모르겠네요. 일단 될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저번에 제가 모듀언 아이디를 열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아예 아무것도 안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게 뜨네. 먼저 만드시고 예. 권한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거. 일단 그럼 그냥 진행할까요? 네, 그냥 그냥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근데 그 웹툰 그거 그러니까 궁금해요. 쓰레기 먹생이요? 계속 보여드려요? 이게 그 굿즈예요. 이게 스티커. 이게 그 굿즈예요. I hate math. 그래요? 네, I hate math. 제가 이게 되게 많. 혹시 이제 있고. 그러니까 물론 뭐 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보시면 또 써놓기까지 하면 너무 빼박이 음성도 물론 빼박이긴 한데 제가 어쨌든 말로만 할게요. 쓰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심화까지도 어쨌든 이해는 하잖아요. 나올 수 있지. 왜냐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상대평가니까.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하는 사람은 꼭 수학뿐만 아니라 다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합리적이라서 말문이 막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시간 쏟아부었는데 예를 들면 4점이 나와요. 이건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자리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쳤을 때 나는 뭐 그냥 1등급도 아니고 거의 슈퍼 1등급 만점이거나 하나 틀리거나인데 쳤는데 한 자리 좀 4점까지는 아니고 저도 10몇 점은 받아봤거든요. 생각보다 충격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시험 범위에서 안 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부 다 시험 범위에서 나왔고 심지어 그런데. 백지를 낸 것도 아니고요. 다 빽빽하게 써서 냈는데 4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채점을 막 한 줄 한 줄 봐가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학생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도 부정하진 않겠어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이 친구를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물론 가서 사인은 받았지만 제 박사 논문 들고 가서 사인 받았어요. 그 사람 얘기예요?
예, 그분 무슨 좌. 그냥 얘기하면 스머좌. 스머좌 제가 가갖고 부스에서 저도 저 아이맥 티도 있어요. 아이맥 티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굿즈 저도 에코백도 있고 다 있어요. 후드티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안티팬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첫 화 한 1화에서 한 8화 9화까지는 나는 수학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저는 되게 거부감을 엄청 많이 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만화니까 가장된 게 있잖아요. 자기는 막 쓰레기고 뭐 그거 사실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나중에 진행되면서 아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81화에 보면 나와요. 많이 썼는데 많이 있겠네. 90몇 화까지 갔다가 이제 정신연재 지금 해갖고 내려갔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저도 이제 사실은 은연중이 아니라 사실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그리고 심지어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진짜 수학을 하는 거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뭐야? 어떤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네가 아는 거지. 이렇게 큰 스토리 해갖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는 이 말이 맞아요. 전문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설렁설렁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귀샤되게 맞아야죠. 그거는 맞는 말인데 수교과는 더더군다나 수학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라고 해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 수학 교수 할 거 아니잖아요. 최하 수학 교수나 연구원 할 정도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흐름만 알고도 그러니까 그 흐름조차 모르고 쓴 거하고 그러니까 흐름은 알고 썼지만 디테일이 빠진 거하고는 저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진짜 손 놓은 사람하고 꽤 공부했는데 원리를 터득을 못한 사람하고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간을 이빠이 썼는데 이제 원리를 파악을 실패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거의 페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떠요. 근데 물론 사실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원리를 파악했느냐 못했느냐가 결국 핵심이에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시간 얼마 안 들였는데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만 되면 사실은 석세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물론 쓰는 그런 디테일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죠. 또 추가로 플러스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혐오하는 이유 중에 근데 이게 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냐면 저도 조교를 해봐서 알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교가 채점하기 귀찮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백지 내고 나가는 사람 되게 고마워요. 한 문제 채점하려고 그러면 막 몇 페이지씩 쓰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막 권 단위로 나와요. 채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10장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짧아야 뭐 몇 장에서 끝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일일이 다 한 줄 한 줄 읽어야 되는데 짜증나죠. 그러니까 아예 백지 문제 물론 그걸 이제 그래서 문제당 쪼개긴 하는데 그래도 한 문제 해도 그거 진짜 밤새 가면서 채점하거든요. 저녁부터 시작하고 진짜 밤 새벽 몇 시까지 해서 끝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채점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없으면 땡큐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합리적이어가지고 쭉 가다가 뭐 어느 정도 맞게 했으면 점수를 주고 이건 좋은데 이제 가다가 완전 개소리를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랄까 그러니까 저렇게 했지만 핵심을 파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첫 개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뒤에서 틀리면 점수가 안 깎여요. 근데 앞에서 틀리면 뒤에 다 맞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클레임을 가면 되긴 하죠. 근데 클레임 가서도 한참 싸워야 돼요. 한참 싸워갖고 조교를 설득을 어느 정도 해야 이제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튕기거든요. 튕겨버리니까 잘 오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에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점할 때 물론 이제 조교비 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겨우 이제
그 뭐야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 안 하나 그냥 그 돈 액수도 변함이 없고 근데 재정 문제도 있고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데 그러니까 게다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라도 하면은 또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되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담은 그만. 아이고 이것도 키면 꺼지지. 수업 들을 때 조교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막 인덱스까지 다 고쳐주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걸 안 보면 채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기호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라도 틀리면 되게 반가워요. 틀리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안 틀리고 가면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깔끔하게 글씨도 잘 쓰고 논리도 깔끔하게 쓰는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막 장황하게 쓰는데 또 보면 다 맞아. 이런 애들이 제일 짜증나요. 그런 게 채점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애매하게 맞는 그 애매하게 맞는 거. 그 부분 점수를 몇 점 줘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과목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1학년 과목은 어차피 이론 다 이해 못하고 그냥 계산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계산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정을 맞는지 다 보는 게 또 너무 귀찮잖아요. 답부터 봐요. 답이 맞으면 안 읽어요 그냥. 안 읽고 만점을 주면 돼요. 백지다. 안 읽고 0점을 주면 돼요. 문제는 답이 틀렸어. 답은 틀렸는데 대충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디를 틀렸는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고치기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은 사람 그냥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돈을 깎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줄 돈은 그냥 다 주고 그거 갖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최소한 먹고 살기는 해주고 그냥 원하는 사람은 내가 하면 추가로 뭐 일당으로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게 낫지 않나. 예를 들면 경시대회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경시대회 채점하는 거는 실제로 한 일당 20만 원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말 학교 이미지가 걸리고 막 이런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요. 근데 과목이 몇 개인데 그거 다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남아나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색이 돈이 많은 편인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한테 본인이 스스로 채점하게 한 다음에 그건 될 리가 없죠.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아니 크로스로 서로 바꿔서 뭐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그거는 안을 진짜로 마련.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될지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38번 일단 끝난 거고 그 다음에 45번하고 6번을 제가 설명을 하긴 했어요. 동영상에서. 근데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네. 예,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질문 없으면 그냥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근데 45, 46. 정확히 어떻게 그러니까 막 그 수식으로 엄밀하게 저도 막 버벅댔잖아요. 그 동영상에서. 그거를 진짜로 수학과가 만족할 만큼 쓰려고 그러면 노력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 하나 들어서 요 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Z12의 경우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2는 한 것도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숫자를 바꾸죠. 그래서 맨날 12 아니면 18만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스퀘어 프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스퀘어 프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제곱이 없는 거거든요. 제곱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스퀘어 프리가 non 스퀘어 프리만 했어요. 지금까지. non 스퀘어 프리. non 스퀘어 프리. 그래서 예를 들면 10이라든지 18이라든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여기 스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 이런 건 2 곱하기 3. 그러니까 제곱이 없어버리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이런 게 있는 경우로.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3승 한번 가볼까요? 2에 3승 곱하기 3 하면 얼마냐면 이거 2, 3 자꾸 잡는 것도 최대한 숫자 작게 하려고. 커지면 싫으니까. 네. 그래서 8, 3, 20, 24 한번 가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서브그룹 다이어그램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벨리언 케이스 당연히 그렇고 넌 아벨리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아벨리언, 일단 넌 아벨리언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일단 아벨리언 케이스에 시클릭은 좀 더 좁은 거고 일단 아벨리언 케이스에 Z24에 서브그룹 다이어그램 이거 안 보고 그리실 수 한번 그려보세요 다들. 상진님도 한번 그쪽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저는 여기다 그리면 안 돼. 여기다 그리면 컨닝 되잖아. 그리고 하드시도 안 되면은 질문하세요. 저는 나가서 칠판은 그냥 제가 연습장에다 여지를 다 없애야지. 근데 이게 이제 주변에 이걸 인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어리석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게 되게 어리석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거에서 이미 첫 발을 잘못 디디니까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가버린 건데. 왜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가면 외계화하니까. 저도 그랬는데. 책 보면 알겠던데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수학과 책은 그게 좀 힘들어요. 아니면은 한번 해보실래요? 수철님만 딱 강의 안 들으시고 따로 책으로만 공부하시고 그다음 시험 치시는 걸로 다 같이 나머지 듣고 한번 그렇게 해서 제가 점수 나오면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인정받으면 뭐가 좋나요? 뭐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좋은 거 없는데 원하시면 좋게 해드릴 수. 근데 사실은 본인한테 되게 독이거든요. 권하진 않아요. 권하진 않는데 오기로 한번 해보겠다. 뭐 하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말리고는 쉽지만 한 번쯤 깨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 일단 24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이 얘기는 하고 할까. 그러니까 n이라고 요거는 잠깐만 듣고 하실게요. p1에 2원, k1이든 뭐 2원이든 상관없는데 k가 좋으세요? 2가 좋으세요? 상관없죠. 땡땡땡 pr에 2r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phi n에 대한 성질도 막 두 가지 언급했었어요. 하나는 이제 p의 k승, p의 2승이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는 그거 하고 멀티플리커티브 한 거 하고 그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 제가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 소인 것의 서로 소의 개수. 이건 이제 그냥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서로 소인 것의 개수.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거였고, 시그마 d 제가 처음 언급했어요. 이거는 얘는 뭐냐면은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근데 사실 함수 이름만 소개 안 했지. 여기 위에서 네. 파이 이거 파이 n에서 서로인 것의 개수의 n n 이하로 이하 예. n 저게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n 미만이 N과. 아니라 이하인 이유가 이하예요. 네. n이 1일 때 네. 1을 포함시키기 위해. 네네 맞죠. 네네. 네, 맞아요. 정확히 요 이하가 들어간 이유가 1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1초가인 것들은 저게 1초간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안 맞아요. 들어가는데. 1 때문에 그래요. 1 때문에.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고, 그래서 어디까지 뭐 얘기하다 말았지. 양의약수의 개수. 그래서 요거가 뭐였었냐면은 2원 더하기 1, 그 다음에 땡땡땡 곱하기 2r 더하기 1. 이거 사실은 고딩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이미 우리가 많이 했던 12 한번 해볼까요? 12의 약수는 몇 개냐면은 2에다 1 더하면 3 곱하기 요게 2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2 얘는 1 더하기 1 둘이 곱해서 6개예요. 그게 이제 시그마 12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2의 네모승 곱하기 3의 세모승이라고 쳐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0도 들어갈 수 있어요. 2의 0승은 1이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밖에 없어요. 얘는 0 아니면 1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다. 그럼 요거의 약수는 그 약수를 뭐 제가 D라 그럴까요? 그럼 D는 이 P1의 뭐 네모 1 첫 번째 네모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곱하기 땡땡땡 PR의 R번째 네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네모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1에서부터 0에서부터 2원까지 0에서부터 2원까지 R번째에는 0에서부터 2R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에다 0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의 선택은 다 독립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곱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죄송해요. 시그마라고 그랬구나. 잘못 써서 얘기했어요. 시그마가 아니라 타우. 죄송합니다. 타우고 이거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고 제가 시그마는 지금 소개할 건데 이것도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시그마에는 뭐냐면 n의 양의 약수의 총합. 이것도 고딩 때 했어요. 이것도 역시 두 개 다 고딩 때 했는데 얘는 뭐냐면 1 더하기 P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P1의 2원 곱하기 땡땡땡 1 더하기 PR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PR의 2R 이거 전개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1 더하기 P1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뭐 일반적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 이유가 이걸 또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고칠 수가 있죠. 등비수열 합공식 혹시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SN은 1-R분의 A1의 1-R의 N승 필요에 따라서 R-1로 바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거를 써서 이제 하는 건 그건 나중 얘기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래서 12 같으면 실제로 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그러니까 사실 이 1도 뭐냐면은 이게 2의 0승이에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요 1은 3의 0승이에요. 3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전개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 다 전개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초이스를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 항이 각각의 항이 이게 2원 더하기 1개고 이게 2R 더하기 1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서 이게 따라 나오는 거기도 해요. 양의 약수의 총합이 무슨 의미가 생겨요? 뭐 무슨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저거를 이용해서 많은 걸 할 건데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일단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고 물어보면 또 한참 들어가야 되고 일단 그냥 궁금하다고 칠게요. 난 안 궁금한데 하면 사실 그럼 그래? 그럼 내가 궁금하게 만들어줄게 하고 이제 또 한참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뭐 또 의미가 그러니까 있어요? 저런 걸 다 이용해갖고 온갖 걸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이름까지 붙어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게 산술함수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arithmetic function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소위 중고등학교 경시대회를 하면 무조건 나와요. 산술함수. 근데 저는 경시대회를 저도 했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깊이가 없고 그러니까 테크닉에 너무 의존해요. 깊이를 논하지 않고요. 대신에 테크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시대회를. 저도 출신이긴 하지만 경시하는 네? 뭐 이상한 질문이 좀 같은데. 뭐 기분 탓인 걸로 하죠 일단. 어쨌든 그래서 근데 경시대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나쁜 쪽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맞추면 근데 경시대회가 생각보다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을 많이 갈라주는 건 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경시대회 문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꼭 역사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왔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디바이드 컨커로 풀든 아니면 어떤 천재가 갑툭튀해서 풀든 뭐 어떤 형태로든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보다 수학은 말 바꾸기가 되게 많아요. 말 바꾸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치 말하는 거예요. 동치. 그러니까 요 세팅에서 보면 안 풀려. 근데 말을 바꿔놓고 보면 풀려요. 희한하게.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또 reduce. 이건 이제 divide and conquer죠. 그래서 내가 이 커다란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일단 요 부분 해결해놓고 케이스 나눠놓고 요 부분 풀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줄이고 해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뭐 동치로 이렇게 바꾸다가 여기는 막 줄여갖고 덩치를 줄이고 막 이래가지고
코어가 이제 이것만 풀면 돼 하고 줄였어. 여기까지. 더 이상 못 줄이는 데까지 줄였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는 쉬우냐? 안 쉽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으면은 진작에 풀렸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것조차. 그렇게 해갖고 근데 여기는 이제 온갖 테크닉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 역사니 배경인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요 테크닉만 딱 해갖고 출제하는 게 그게 소위 경시대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자가 되려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잘하면 일단 하나를 먹고 들어가니까 확률은 높은 거죠. 그래서 경시대회 출신도 완전히 두 부류로 갈려요. 진짜 성공하는 케이스하고 완전 망하는 케이스로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빛에 워낙 밝으니까 거기가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하버드 교수, 프린스턴 교수, 뭐 어디 교수 뭐 아니면 석학 뭐 아니면 최소한 뭐 박사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실패하잖아요. 완전히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디쯤 가서 실패하냐면 석사 뭐 학부 이런 데서 안 걸려요. 당연히 안 걸려요. 박사 끝 무렵쯤 가야 이제 그때쯤 가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늦게 무너지니까 이미 너무 깊이 와갖고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말고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명하고 암이 중간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 생각난다. 중국에 그 수학만 파다가 할 일 없어서 어떤 문제만 계속 파다가 논문도 다른 거는 못 쓰고 그래서 할 일 없어서 맥도날드 알바하다가 어떤 이탕장 얘기하시는구나. 네. 이탕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엄청난 성공 케이스죠. 이탕장은 근데 그분 그거 못했으면 또 그쵸. 그러니까 이탕장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나이가 50 몇이에요.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고 50대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경시대회 출신 이런 건 모르겠고 이 사람은 뭐 불세출의 이 사람도 천재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꿈이 너무 높은 거죠. 이상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보통은 졸업하려고 하면 되게 작은 거 풀고 졸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나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 이제 꺾이고 해갖고 어떻게 남이 안 해놓은 거 어떻게 잘 뒤져가지고 그냥 하나 해놓고 졸업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난제를 풀고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그 20대 때 박사까지 다 해갖고 되게 그 당시에 안 풀렸던 난제를 풀었다고 증명을 하고 발표를 해서 논문까지 실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억셉 승인을 받고 아직 실리지는 계제 승인 나고 계제는 아직 안 된 상태. 근데 문제는 아닌가? 그러니까 계제까지 됐나 보다. 계제까지 됐는데 근데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실린 경우 꽤 있어요. 예, 수학자들이 물론 피어 리뷰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검증을 하죠. 안 하는 게 아닌데 검증을 해도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논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실려요. 근데 차라리 뭐 이게 다행인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게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실리자마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뭐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맞을 거라고 추측했던 문제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들여다 본 거지. 하필이면 들여다 보다가 이게 맞다고? 난 안 맞을 것 같은데 발레를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논문을 냈는데 이거를 가지고 딴 데 임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과는 졸업은 했는데 어딘가에 임용되기 전에 오류가 찾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임용은 안 됐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 능력이면 그냥 다른 논문 써서 또 임용되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한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존심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네. 자존심이 이제 상하니까 아 뭐 그래? 뭐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전했던 게 소위 7대 난제들. 예를 들면은 뿌앙카레 가설 있잖아요. 컨젝 풀린 거. 뿌앙카레 가설. 그거 풀리기 전까지 이 사람도 손댔었어요. 뿌앙카레 컨젝처도 손댔었고 그다음에 뭐 리만 가설도 손댔었고 아직 안 풀렸죠. 그다음에 온갖 아무튼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트윈 프라임 컨젝처가 있어요. 7대 난제는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트윈 프라임 컨젝처라고 해서 쌍둥이 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하는 끝에 이걸 풀지는 못하고 이게 완전히 수십 년간 막혀 있었거든요. 거기에 브레이크스루를 냈어요. 브레이크스루를 내서 이제 뭘 했냐면은 프라임 갭이라는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깊어지니까 이거를 해갖고 그래서 이거 푸는데 한 10년 날리고 근데 이제 페렐만이 풀어버렸고 이거 푸는데 또 한 10년 날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푸는데 각각 10년 정도씩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패, 얘는 partial 성공, partial success.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50대 1학 스타가 된 거예요. 50대. 1학 스타덤에 올랐는데 사실은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냐면 결혼도 안 했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맥도날드 알바했어요. 낮에는 맥도날드 알바하고 그 남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먹고만 산 거죠. 에너지. 진짜 음식은 에너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만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스타가 된 뒤에 이제 그 수학과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문제가 풀리면 수학과의 검증은 엄청나게 harsh하거든요. 굉장히 혹독하거든요. 다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푼 건 난제는 난제인데 좀 파워가 약한 거라서 이제 그냥 좋게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 그것도 걸린 거고 대부분은 이제 검증해서 걸리고. 근데 이 정도로 큰 거는 소문만 돌아도 이미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진짜 틀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맞은 거죠.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큰 걸 풀어갖고 그러니까 무한히 대충만 얘기하면 무한이던 거를 유한으로 떨어뜨렸어요.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무한이었던 걸. 그러니까 무한이면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한은 아무리 커도 일단 계산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막 10에 엄청나게 큰 수를 떨어뜨렸는데 이제 그 증명의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신경을 안 쓴 거죠. 이제 사람들이 되니까 그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보자 해갖고 또 논문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0,000만 이 정도까지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어디로 떨어뜨려야 되냐면 2로 떨어뜨리면 이게 증명되는 건데 지금 아직 10,000단위, 100,000단위예요. 그 이상은 1000단위인가? 1000단위일 수도 있어요. 100단위, 1000단위, 아무튼 100단위는 넘어요 무조건. 그 처음 내는 엄청나게 큰 수였고 이걸 2까지 떨어뜨리면 풀리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거든요. 이미 전례가 이렇게 해서 안 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아마 이 방법으로는 못 풀 거고 또 다른 브레이크가 나와야 될 건데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니까. 근데 사실 그럼 이거 바라보고 갈 거냐?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서 수학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잘 된 거고. 풀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죠. 저도 해요. 보장만 있으면 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한 50 가서 풀 수 있으면. 그럼 해요. 저도 50 가서 풀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해요. 그러면 그냥 그래 뭐 한 20-30년 바치지 뭐.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냥 보통 이거는 정말 100에 하나도 아니고 1000에 하나도 아니고 10,000에 하나도 아니고 진짜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건 너무 길어졌어요. 괜히 탕짱 얘기 나와가지고. 자, 오늘 딴 얘기 되게 많이 새네. 자, 그죠? 그런 얘기하는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수학은 사실 머리가 안 돼서. 뭐 그런 숙제가 너무 거. 많은 것 같아.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아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어떻게 제가 할까요? 아니면 Z24 하고 있었었는데. 했습니다. 하셨나요? 좀 볼까요? 0, 12. 네, 일단 맞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수철님 하신 거 한번 볼게요.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1일로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정확히는 수철님 하신 거를 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2개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 8개짜리 나오고 있죠. 네, 8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4개짜리 있고 6개짜리니까 얘가 조금 더 높으면 좋겠네. 6개짜리, 그 다음에 4개짜리. 바로 내려가서 4개짜리. 그 다음에 요 밑에 3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 12가 2개짜리.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내려오냐면 요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요렇게 내려와서 0 그래서 1개짜리 요건 거죠. 그래서 일단 개수가 맞는지부터 보면 24의 약수의 개수가 8개죠. 그렇죠. 2의 3승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2 해서 그러니까 타우 오브 24는 그래서 8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뭐 맞게 하셨겠죠. 예, 일일이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예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시그마 d 디바이딩 24에다가 phi d를 하면 그게 정확히 24가 다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 phi 1, phi 2, phi 3, phi 4.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충 했으니까 거꾸로 4, 6에 24. 아이고 4, 6에 24. 얘랑 짝이죠. 4, 6에 24. 그 다음에 얘랑 짝이죠. 3, 8에 24. 그 다음에 얘랑 짝이죠. phi 12. 그 다음에 얘랑 짝이죠. phi 24. 그래서 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2. 그 다음에 쟤는 2, 3은 6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2 더하기 쟤는 4 더하기 쟤는 12니까 3, 4, 12 하면 얘도 4 더하기 얘는 24니까 8, 3, 24 쪽으로 4, 2, 8 이렇게 돼서 계산 다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했어요? 이거 이거 이제 제가 두 가지 프로퍼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hi의 p의 2승이 p의 2승에서 p의 2-1승을 뺀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p의 2-1승을 묶어내면 이건 결국 예쁘게 한 거에 지나지 않고 핵심은 얘인 거죠. 일단 이거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hi의 증명은 안 했어요 제가. 증명을 일단 안 하고 phi m, phi n. 근데 이거 항상 되는 거 아니고 if m하고 n이 서로 소입.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예컨대 이걸 왜 빨리 했냐 하면 8, 3, 24니까 그래서 이거를 phi 8, phi 3인데 지금 리커시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제가 phi 3하고 phi 8을 구해놨거든요. 이거 위에서 컨닝하고 요거 위치 봐갖고 요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뭐 제가 굳이 해보지 않아도 24가 맞을 겁니다. 해보자. 16, 20 맞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계산은 계산이고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계산이야 뭐 초등학생도 가르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했지만 이건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ZN에서 in ZN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티저 뭐 S로 제너레이트한 서브 그룹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그거의 오더를 알고 싶어. 그러면 걔가 n 나누기 n, s의 GCD 이거다 라는 게 theorem이었었잖아요. 증명은 일단 제끼고. 그래서 이거의 근데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사실은 스페시픽한 경우만 해도 한국말로 잘 기억 안 나서 스페시픽한 경우만 해도 특정한 경우 이런 것도 직업병이에요. 한글로 잘 생각 안 나요. 왜냐면 조사 빼고 다 어차피 영어로 써서 한글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S가 꼭 N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이니까. 그냥 S는 N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0 이상이어도 상관없지. 0이어도 상관없죠. 이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S가 아니라 그러니까 S가 D인 경우인데 D로 택하는데 즉 D가 N의 약수만 따질 거예요. 그러면은 D로 제너레이트 한 거의 오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시클릭 서브 그룹의 오더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엘리멘트 오더랑 도 같다 그랬죠. 이걸 정의로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정의한 다음에 그 두 개가 동치인 걸 증명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보통 중간고사에서 이거 증명하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정의는 어떤 엘리멘트의 오더는 그 엘리멘트를 몇 번 제곱해갖고 나오는 아이덴티티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렇게 정의하고 얘는 이제 시클릭 그룹, 서브 그룹의 오더로 정의한 다음에 되게 당연해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쨌든 그래서 요건데 얘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냥 이 밑에가 D가 돼버리는 거죠, D분의 N.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만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이것만 해도 되는지를 이해는 해야죠.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결론은. 그러니까 이건 구구절절히 다 따져야 돼요. 구구절절히 다 따져야 되는데 제가 뭐 논리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좀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지금 실제로 보면 제가 2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책에서도 있었지만 S하고 T가 똑같은 걸 제너레이트 한다. 그게 뭐였었냐면 N하고 S의 GCD하고 N하고 T의 GCD가 서로 같을 때다. if and only if.
이거 할 때 이제 사실 다 이거 증명하는 게 정확히 카운팅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다 센 거, 모든 경우를 다 센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거밖에 안 되더라. 이 노래 그냥 이렇게 쓴 거라서 카운팅이 절대 하지 않지 않아요. 중요해요. 카운팅은 중요하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12가 12개가 나온 게 이 12는 사실 2분의 24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GCD가 2인 건가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24하고 GCD가 2인 게 또 누가 있냐면 2의 배수 중에 일단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4는 안 되는 거야. 4는 최대 공약수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4 안 되고 6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0은 되나? 아 10은 되네요. 네, 그러네요. 1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2 안 되고 14 안 되고 그러니까 벌써 반 넘어갔죠. 그러니까 반까지만 하면 돼요. 반 넘어가면 빼면 되거든요. 전체에서.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2를 넘어갔으니까 12가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는 24에서 빼면 14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니까 22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 나왔죠. 저게 4개인 이유가 파이 몇이 4이기 때문이냐면 파이 12가 4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10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2분의 24에서 나온 1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 theorem을 미리 언급하면 그 아벨리언 그룹 오브 오더 그러니까 in an abelian group 원래 아벨이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문자 쓰는 게 맞는데 거의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안 써요. 근데 쓰는 사람도 있기야 있지만 아벨리언 그룹 there exists 일단 존재한다가 첫 번째예요. 존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코시 정리 뭐 이런 거 나오면 존재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재하고 그리고 보통 여러 개 있어요. 오더 3짜리 구해라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뭐 오더 6짜리 구해라 뭐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정확하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것도 카운팅이에요. 다 세봤더니 그렇더라요. 다 따져봤더니. 예. 그래서 다 따져봤더니 unique subgroup of order D.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if D dividing 그러니까 이것도 아벨리언 그룹 GN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of order N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up to isomorphism 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요걸 때 정확히 하나밖에 없다. 업투가 무슨 말이야? up to isomorphism. 네, 이거 제가 엄청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up to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수학에서만 쓰는 약간 관용구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 하에서는 그러니까 유니크 up to 아이소모피즘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유니크 보통 앞에 뭐 다른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유니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G3만 해도 012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ABC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바꾸는 거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코션트 그룹 배우셨으면 제가 이걸 좀 더 설명할까. 그걸로 뭔가 잘라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소인수분해 같은 것도 유일한데 순서 바꾸는 거에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고 그러니까 모듈로 뭐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모듈로 하면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코션트나 이런 거 다 뭔가 잘라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너무 꼼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되게 꼼꼼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폐해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미 용어가 굳어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ZN에서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자면 ZN에서 내가 어떤 엘리멘트 S로 제너레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운 좋으면 이거 전체를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1이거나 뭐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밑에 어딘가 서브그룹 다이어그램 중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뭘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산했던 얘네들 중에 하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어딘가. 그러면 모든 엘리멘트를 다 딱 한 번씩만 카운트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n이 나온다는 게 논리인 거예요.
물론 이걸 말을 되게 잘 써야 돼요. 이거 여참 빵점 나와요. 예. 여참 빵점 나오는데 아무튼 핵심은 그거예요. 뭘 카운팅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세는데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더블 카운팅. 더블 카운팅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카운팅의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더블 카운팅에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2의 n승은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n까지 ncr 요거 이거 많이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요게 뭐냐면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npr이 있었고 ncr이 있었고 nhr이 있었고 npir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 안 하기로 하고 요거 두 개만 설명할게요. 이름만 소개할게요. 얘는 순열이었고요. 얘는 조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복 조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복 순열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거의 개수죠. 이건 개수를 말하는 거고 순열 좀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 2, 3을 섞는 게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6개잖아요. 이 이유가 이게 3팩토리얼 해서 6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게 퍼뮤테이션의 P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3팩토리얼이 돼서 6이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3개에서 3개를 택하는 게 아니라 1에서 4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만 택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애초에 1, 2, 3을 뽑고 시작할 수도 있고 1, 2, 4를 뽑고 시작할 수도 있고 1, 3, 4를 뽑고 시작할 수도 있고 2, 3, 4를 뽑고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3팩 다 똑같이 3팩토리얼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팩토리얼 나와가지고 개수 얼마 나오냐면 6, 4, 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4P3은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뮤테이션들의 개수를 NPR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NPR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보통 동그라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동그라미 쭉 그려서 이게 R개가 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N개 중에 1에서부터 N까지 스탠다드하게 가죠. N개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고 여기 온 거 못 오니까 N-1개 N-2개 해갖고 여기 오는 게 뭐냐인데 그게 N- 괄호 열고 R-. 그러니까 두 번째면 하나 뺐고 하나씩 줄어갖고 빼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을 풀면 N-R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곱하니까 N, N-1, N-2, 땡땡땡, N-R 플러스 1인데 요거를 여기다 이제 분모 분자에다 무슨 짓을 하냐면 위아래에다가 요거보다 하나 작은 게 누구냐면 N-R이잖아요. 일부러 팩토리얼을 곱해. 여기다가도 N-R 팩토리얼을 곱해. 그러면 위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N-R 팩토리얼이 돼서 식이 좀 예뻐지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모양만 예뻐졌지 실제로는 반대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오히려 일로 가야지. 예. 근데 이거는 계산할 때는 실제로는 이게 맞는데 이거는 대신 식이 예뻐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로 해야 되는 상황과 숫자로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 계산할 때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NCR까지는 설명해야 되니까 NCR은 뭐였냐면 나열을 하는데 쟤는 예를 들면은 4는 너무 식상하고 5C3이다. 그러면은 내가 1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 1, 2, 3 해갖고 이거 뒤섞는 방법 3, 2, 1 이거 다 무시하고 정말 조합만 콤비네이션만 생각하자. 그래서 얘는 콤비네이션이고 말 그대로 조합이고 그래서 1, 2, 3, 1, 2, 4, 1, 2, 5 어쩌고저쩌고 해서 3, 4, 5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게 R개가 있는데 일단 아까처럼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한 다음에 이 나누는 아규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나누기는 그러니까 빼기하고 나누기를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과외할 때도 되게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뺀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빼는 느낌. 중복된 걸 빼는 느낌이고 나누는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다 보니까 짝을 잘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 파티션 느낌이 나거든요. 얘는 교집합 느낌이 나는 거고
느낌이에요. 이거 어디까지나. 그다음에 얘는 파티션 느낌이 나요. 근데 그것도 그냥 파티션이 아니라 좋은 파티션.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가 코셋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꺼내는 건데, 코셋이 아주 좋은 파티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파티션도 개수 다를 수 있잖아요. 개수가 다 똑같은 파티션. 하필이면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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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개씩 있는 거야. 그럼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우리 전체 30개가 있었어. 근데 한 묶음, 5묶음씩 6개. 그러면은 잘라가지고 6개 묶음 이렇게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 들어있는 개수가 다 똑같을 때, 그러니까 30을 5개로 나누었더니 6묶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나누기 쓰거든요. 그래서 NPR 하면은 나오는데 그거에서 내가 예를 들면 1, 2, 3 나열하다 보면 1, 2, 3, 1, 3, 2, 땡땡땡 3, 2, 1이 있을 거고 1, 2, 4 하다 보면 4, 2, 1까지 있을 텐데 어차피 이것도 3팩토리얼 개고 이것도 3팩토리얼 다 나머지 다 똑같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나누기 3팩토리얼을 나눠주자는 거죠. 그래서 알게만큼 뒤집어박히는 거 다 무시하는 거죠. 잘라낸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니까 사실 이것도 여기서 계산 끝이고요. 이거를 굳이 또 식으로 바꾸면 앞에 걸 대입하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바꾸는데 공식 외울 때 보통 이걸 외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냥 반대래요. 계산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지? 당연히 이렇게 글쎄요 가르쳤을걸요? 뭐 모르겠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안 가르치면 저는 이렇게 안 가르치면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걸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R 팩토리얼. 팩토리얼 분의 NPR 이걸 안 가르치는 거죠. 뭐 일단 적어도 책에는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안 가르쳐줄 확률은 꽤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중에 뭐 본인이 몰라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귀찮아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일단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항 정리 맨날 이거 보통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걸로 증명해요. 이항 정리를 해갖고 이항 정리가 뭐였었냐면 x 플러스 y 버전이 있는데 n승은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n까지 ncr에 x의 r승 y의 n-r승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건 바뀌어도 되거든요. 둘이 앞에가 n-r이 되고 여기가 r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에 조금 더 특별한 경우가 사실은 x 더하기 1의 n승 또는 1 더하기 x로 바꿔도 되고요. r은 0에서부터 n까지 ncr에 x의 r 사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이게 물론 이거 일반 제너럴라이제이션인 것도 맞고 요게 이제 특별한 경우 스페셜 케이스인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두 개는 동치예요. 밑에 거 증명하면 코롤러리처럼 보이는데 위에 걸 바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자,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고 제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냥 바로 이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증명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이항 정리 자체가 이미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카운팅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 증명할 때 애초에 이거 증명이 카운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걸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증명인 거 맞는데 차라리 저는 이거를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 NA가 N일 때 저는 이제 이렇게 NA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거의 파워셋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를 첫 시간에 드렸었잖아요. 기호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2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예쁘게 바꾸면은 2의 a의 절대값을 씌우면 2의 절대값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라 오더죠. order of 2 to the power of a가 2 to the power of order of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주머니예요. 원래 1에서부터 n까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주머니를 하나 해갖고 1을 넣을까 말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초이스가 두 개. 두 번째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독립적이니까 그래서 이 n승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카운팅한 게 첫 번째 카운팅이에요. 더블 카운팅이라는 거는 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카운팅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1, 2, 3이라고 해보면 그거 부분집합 파워셋 오브 A는 공집합도 있을 거고 하나짜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2, 1, 3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해갖고 마지막에 1, 2, 3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8개가 나오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2개인 거, 3개인 거 하면은 요게 정확히 순서는 무시하고 요게 3C0인 거고 요게 3C1인 거고 요게 3C2인 거고 요게 3C3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더하면 2의 3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개가 있는데 NC0에서부터 NC1 더하기 해서 NCn까지 다 더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 이게 공집합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전체 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n까지. 이거 중간 어딘 거고. 그렇게 해갖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했는데 같은 걸 셌으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더블 카운팅의 묘미죠. 저는 그래서 더블 카운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초심자 레벨에서는 일정 이상 올라가면 뭐 사실 이 정도야 그냥 하면 되는데 초심자 레벨에서는 더블 카운팅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16장, 17장 빼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잖아요. 그룹 액션. 저희가 이거 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 뭐 할 거냐면 큐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큐브까지는 못 가요. 그거는 정말 어려워서 그러니까 큐브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진 1970년쯤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진 뒤에 모든 사람들이 1초에 하나씩 모든 서로 안 겹치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아직 모든 경우를 다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경우의 수가 큐브는. 루빅스 큐브는 3개짜리 그거. 네, 333이요. 그래요? 333조차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루빅스 큐브만 해도 얘가 제가 알기로 1970년쯤에 만들어졌을 건데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지구인 모두가 안 겹치게 1초에 하나씩 해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음. 이렇게 푸는 걸 빨리 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죠. 공식으로. 그 공식이 다 그룹 티어리예요. 근데 이거가 또 그 공식을 몰라도 어떤 애들 그거는 이제 좀 선천적으로 타고난 감으로 거. 네, 그런 애가 감으로.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있죠. 네, 그거 당연히 있죠. 네. 제 친구가 아는 군대에서 아는 애가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걔가 하면. 그냥 별로 뭐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네, 애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잘 해요. 그냥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뭐 그건 뭐 타고난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데 어떡할 거야? 미술 그냥 그림 난 그리니까 잘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영어로 말하는데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안 되는 게 원래 기본인데 되는데 뭐 시기 질투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뭐 되면 그냥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선천적 한계를 수학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다 극복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답이 없는데 보통은 천재는 노력을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오는 거죠. 거기까지 안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타고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천재가 생각보다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보통 천재는 애지간한 천재 아니면 거의 다 실패해요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뚫고 그 그러니까 그 실패를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은 노력까지 겸비했거나.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천재들이 실패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천재들의 실패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맞아요. 다 실패하니까 그것도 딱히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라서 다 맞는 말이에요. 천재니까 실패란 말이 붙었지 일반 사람들이면 실패가 아니죠. 실패가 아니니까. 송육은 21살에 박사학위 취득 실패. 그런 거죠. 뭐 어쩌라고요. 저 박사학위 그런 거죠. 2018년에 받았거든요. 26세 받았거든요. 아직 15년 남았어요. 송육은. 이제 22이니까 14년 남았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오히려 천재 타이틀이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게 16장인가 가면은 네. 이 루빅스 큐브가 나와요. 아니요. 루빅스 큐브까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 하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어려워요. 하드. 이거는 약간 하드 하고요. 이제 좀 쉬운 버전인데 16, 17에 가면 그룹 액션이 이제 나올 거라서 그룹 액션이랑 카운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취향 문제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재밌느냐 마느냐인데 이런 큐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큐브를 갖다 색깔을 칠하는데 예를 들면 페인트가 몇 종류 할까요? 5종류가 있어요. 7종류. 빨주노초 파란 뭐가 좋겠다. 7종류가 있어요. 무지개. 근데 그거를 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빨, 레드, 주 그냥 3종류만 할게요. 3종류. 레드, 그다음에 빨, 주, 그러니까 빨파 노만 할게요. RGB. RGB가 좋겠다. RGB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RGB로 칠한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R 그러니까 G 그러니까 서로 맞은편에 GG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맞은편에 BB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가 RR이고 여기가 G고 여기가 맞은편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B 요거랑 사실은 돌리면 똑같지 않아요 이거? 네, 그럼 진짜 똑같나? 저도 헷갈리니까 좀 볼게요. R 어떻게 돌리면 안 똑같을 수도 있어서요. 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거 어떻게 돌리면 R 여기 R이고 여기 B고 여기 G지 RGB 네 같죠? 네. 이거는 3개라서 어떻게 돌려도 무조건 같나? 혹시 이거랑 같나요? 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G 이거 같나요? 혹시 두 가지가 나오는 같나? 같네요. 네, 같네. 같아요. 예, 같네. 이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뒷면을 보면 되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경우가 이거 90도만 돌리면 이렇게 네네. 되네요. 저쪽 뒤에가 B라서 네. 돌리면 이것도 같다는 걸 제가 이제 약간 어뷰즈인데 아이소모픽한 것처럼 이렇게 쓸게요. 네. 네. 아이소모픽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3개니까 그렇지 이게 n면체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진짜로 안 같거든요. 하나 바뀌면 안 같거든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칠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distinguishable이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distinguishable. 그러니까 정말 genuinely different. 그냥 다른 게 아니라 genuinely different. 이럴 때 up to 뭐 로테이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로테이션 그러니까 up to symmetry죠. 없듯이. 네, up to symmetry. 사실은 up to 그룹 시메트리죠. 그러니까 이 시메트리가 또 그룹을 이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칠했을 때 예를 들면 3종류는 너무 쉬우니까 솔직히 그냥 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세게 만드는 거지. 7종류를 해서 이걸 칠했을 때 진짜 다른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 갖고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 퀴즈 프로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네요. 이게. 저런 문제 좀 고등학교 때 많이 하죠. 네. 그런 거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조합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 세는 문제를 그래서 이거를 써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 모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뭐 몇 가지로 하려고 여기 뭐 5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고 뭐 맞닿고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풀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근데 뭐 그래서 so what 해버리면은 깨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젠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나 필요 없으니까 그럼 나 그룹 안 해도 돼?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예를 하나 찾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죠. 갈로아부터 시작해갖고 루빅스 큐브 뭐 이것도 재미없고 재미 계속 끝도 없이 가니까 이제 그 중에 그냥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거 그냥 하나 든 것 뿐이에요. 다 재미없으면 그냥 수학하지 말아야죠. 굳이 할 필요 없죠. 맞잖아요. 다 재미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잖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필요한 게 그룹 계산이 나와요. 화학하다가도 그룹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질체 같은 거 있잖아요. 광학 이성질체 갖고 이게 예를 들면 CH4 같은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뭐 이성질체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뭐 109.5도고 뭐 이런 거 화학에서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요게 뭐 저도 이제 화학 안 배운 지 오래돼갖고 그냥 어떤 특정 원소들 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뭐 뭔지 몰라요 저도.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거울상 뭐 이렇게 적당히 더 안 그릴게요. 미러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미러여도 사실 이렇게 실제로 갖다 겹치면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미러인데 실제로 안 돼 절대 다른 애가 있어요. 이런 걸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성질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룹 theory예요. 그래서 화학과에서 그룹 theory 그러니까 다 가르치진 않는데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안 할 건데 뭐 캐릭터 테이블도 그리고 막 다 해요. 그래서 뭐 그룹도 그래서 그룹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강력한 거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암호론 정도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해석학을 이미 되게 harsh하게 쓰는 상황에서 근데 해석학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대수까지 같이 쓰면 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해석학은 단독으로도 뭐가 되게 강력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수는 대수 단독으로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것들은 좀 있는데 막 엄청나게 유용한 건 잘 없는데 해석학을 써도 안 될 정도의 거에서 대수까지 같이 쓰면 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수를 배우셔갖고 내가 뭘 써먹어야지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짜증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는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써먹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재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도 그렇고 써먹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냥 수학을 잘하는 전문가 하나 불러다 놓고 그 사람한테 전문직을 가르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게 제일 빠르고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되게 신기하네, 재밌네.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고 정말 조언을 구할 일이 생기면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배경을 설명해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없을까 하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하고도 코어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수학을 배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차라리 수학하는 사람이 딱 걸 배우는 건 그건 할 수 있다. 그 되게 큰 메리트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 건데 또 하려면 할 수, 그러니까 의외로 또 되는 사람도 돼요. 그렇더라도. 근데 그게 자기라는 보장이 그냥 없는 거지. 슬프게도. 진짜로 뭔가 이쪽 이공계 쪽 연구를 할 거면 학부 때 수학을 하고 대학원을 또 원하는 나쁘지 분야로 않아요.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좋은 저도 선택이에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수학과가 생각보다 예를 들면 제가 과 얘기를 잠깐 하면 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과가 있잖아요. 전자과는 전통적으로 되게 높았어요. 한 번도 제가 알기로 4위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뭐가 높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뭐 아니면 인기도 그거는 당연히 인기도 같은 게 전자과는 그러니까 높을 때는 1위도 찍고 낮아봐야 뭐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하는데 어차피 그래봐야 1에서 한 3위 보통? 그러니까 진짜 떨어져 봐야 4위 이런 느낌이라면 수학도 이제 보통은 꾸준해요. 근데 아주 바닥인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평타는 치는 것 같아요. 수학과는 중간 정도. 근데 수학은 뭔가 수학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복전 부전으로 많이 그런 하지, 경우도 있죠. 그냥 수학과만 이렇게 쭉 가는 거는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똑같이 복전이어도 수학과가 메인 전공이고 다른 걸 복전하는 거랑 다른 과에서 수학 이거 두 개 다르거든요. 컴패터블 하지 않아요. 커뮤터 하지 않아요. 좀 다른 걸로 서로 커뮤터티브 하지 않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일반적이고 예를 들면 또 보통 어떤 과들은 막 엄청 플럭추에이트 하잖아요. 이런 이제 대표적인 과가 생명과. 생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컴공. 생명 컴공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가 예를 들면 2003년 황우석. 제가 그거 두 개 전공했어요. 생명과하고 컴공? 근데 사실은 생명은 그 이후로 망했어요. 생명은 그 이후로 이제 멸망했. 지금 물론 나중에는 또 모르는 거지만 현재는 멸망한 상태인데. 근데 컴공과는 오히려 이때쯤에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저 때 컴공과 되게 안 가려고 했거든요. 2003년이요? 2003년 그러니까 이때는 떴지. 그러니까 2003년에는 이때가 이제 생명과의 피크. 피크 쳤다가 이제 한 2004년, 5년 이때쯤 가갖고 이때 이제 멸망했잖아요. 황우석 멸망하면서. 근데 이제 컴공은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 뜨다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 초반까지 떴어요. 막 올라가다가 그 뒤에 3D 업종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팍 가라앉았다가 AI 나오면서 팍 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AI가 컴공과에서 다룬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꼭 AI는 아니지만 어쨌든 컴공과가 많이 뜬 건 사실이에요. 뭔가 컴공과가 AI를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컴공 말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느낌? 그쵸. 그러니까 컴공과를 나왔다고 보장되지는 않죠. 일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한 2005년도 이후에서는
전기과에서 패턴 인식이 전선이었었는데 참 컴과에 그게 없었어요. 패턴 인식이 없었어요. 그거 보면 이 AI는 전통적으로는 컴과는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알고리즘 이런 거나 하는 거지. AI는 뭐 어떤 거? 뭐 어쨌든 그거야 뭐. 예. 근데 사실 수학과는 보통 쭉 평타를 쳤는데 2014년쯤에 12에서 한 14년쯤에 되게 확 올라갔거든요. 사실 수학과가 지금 되게 높아요. 지금도. 이때 사실 그 세계 수학자 대회라고 해가지고 ICM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막 수학이 엄청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엄청 확 떴다가 좀 가라앉았는데 AI 나오면서 다시 또 좀 떴어요. 그래갖고 의대 바로 밑이에요. 심지어 지금 수학과가. 의대 바로 밑이가 수학과라. 근데 저 때는 아니었거든요. 저 들어갈 때는 수학과가 바닥이었어요. 저는 사실 수학과 되게 쉽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오히려 왜 수학과가 아니야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때도 취업 안 막 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취업이 아니야. 수학과는 안 되진 않아. 안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해서 간 건데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왜 굳이 골머리 아프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수학과가 많이 떴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뜨거든요. 네. 그냥 자기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그럼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 거고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놓치는 거고. 자기가 준비하느냐 마느냐예요. 유행도 돌잖아요. 유행도 복고 계속 유행하고 하는 이유가 근데 또 수학과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수학이랑 다르죠. 또 예, AI는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가 어쨌든 기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트위스트 할 수는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기는 어려운데 있는 상태에서 가기는 쉬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잠깐 어디를 가도 결국은 될 놈들 안 될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강의를 11장을 일단 더 진행은 안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좀 예고를 드릴게요. 11장 물론 그 강의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원래 10, 11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또 찍어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길래 근데 다들 소화를 되게 잘해갖고 오셔가지고 더 나갔어도 됐나? 약간 그런 후회도 약간 들기는 하고 적었기 때문에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조금 예고편을 드리면 그러니까 띠어럼 11점 이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인데 화면이 화면. 화면 네. 그러네. 네, 이게 있으면 또 그렇게 되죠.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아래. 그러네요. 돈 내고 쓰는 건데 이런 거 좀 해줘야지. 근데 저는 지금 네.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료 계정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쪼잔하게 그런지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네. 아. 네,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고 깜빡 잊고 그냥 제 계정으로 들어가는. 왜냐면 제가 모드연으로 들어가 봤더니 누가 로그인하면 빠지니까 매번 다시 로그인하기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때만 잠깐 그 모드연 계정을 쓰는 거라서. 그래서 책을 다시 컨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띠어럼 11점.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하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보이니까. 근데 그 녹화하신 거에서는 그다지 네. 뭐 그런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부분에서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혼자 할 때랑 여러 명 할 때가 다른가 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뭐랄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변인 통제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 계정 문제일 확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찍을 때 어느 계정으로 했는지도 사실 알기 어렵고. 네.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띠어럼 11.5에 일단 제가 미리 예고편만 때리면 ZM하고 ZN하고 그다음에 ZMN하고 이 두 개가 얘도 오더가 MN이고 얘도 오더가 MN이죠. 둘 다. 네. 근데 얘네가 아이소모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if M하고 N이 서로 소면 그러면 아이소모픽 해요. 그리고 els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소모픽 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 띠어럼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걸 증명 물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책에는 없는데요. 사실 이게 뒤에 나중에 가서 연결되는데 제가 땡겨서 할 거예요. 땡겨서 뭘 할 거냐면 Chinese remainder theorem을 땡겨서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뒤에 있는 건데 Chinese remainder theorem. 산수학 할때 나왔던 거. 네, 정수론이나 뭐 이산수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책에는 20몇 장에 있어요. 20몇 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링으로 보고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곱하기가 들어가니까 연산은 우리가 더하기만 하든지 곱하기만 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그룹이니까. 근데 ring은 더하기 곱하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책 순서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해 제가 이제 이거 다 한 다음에 예고편 때린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고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Fundamental Theorem of Finitely Generated Abelian Groups. 이름 좀 길어요. 이름부터가 펀더멘탈. 일단 펀더멘탈 들어가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데 이제 그게 theorem 몇이냐 하면 11.12. 그래서 물론 11.5 가지고 이걸 증명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심지어 theorem이 그러니까 proof가 omitted. proof. 아 그래서? omitted. 생략이에요. 이거는 그냥 생략한 게 아니고요. 이 책의 레벨을 넘어요. Beyond the scope. 맨날 보게 돼요. Scope of this book. 책의 수준을 넘는다.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보다 높은 책을 가면 그러니까 대학원 수학과 대학원 가면 이 증명이 시험에 나와요. 이거 증명해야 돼요. 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증명이 생각보다 리니어 알지브라를 써요. 증명에 리니어 알지브라가 들어가요. 물론 리니어 알지브라만 갖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수 들어가는 와중에 리니어 알지브라 도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도 들어가는 그걸로만 증명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증명에는 대수를 써야 되는데 실제 계산법을 할 때는 오히려 증명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증명이 다 존재성 증명이에요. 그럼 내가 존재하는데 그거 어떻게 찾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찾을 때는 리니어 알지브라 그러니까 증명은 대수고요. 증명은 대수로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정말 찾으려면 그러니까 계산하려면 계산은 서형대수예요. 그러니까 서형대수가 절대 안 중요하지 않아요. 서형대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다는 거짓말이고요. 상당 부분은 선형대수인 건 사실이에요. 문제를 줄이고 하면 결국 선형대수를 많이 떨어져요. 물론 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간략 버전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예요. 분류할 건데 뭘 분류하냐면 예를 들면은 오더 60짜리 그룹을 아벨리언 그룹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finite 그룹하고 finitely generated 그룹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유한계라는 거고 finite 그룹은 아예 유한계인 거고 네, 이거랑 달라요. 같지 않아요. finite 그룹하고 finite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finite이면 무조건 finitely generated인 건 맞죠. 왜냐면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generate 할 때. 근데 finitely generated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SN 같은 건 finite니까 그렇고 예를 들면 뭐 SL2, 그러니까 GLN은 우리 배웠잖아요. general linear group에서 n by n 매트릭스인데 determinant 0 아닌 거. 걔 두 개로 generate 되거든요. 꼴랑.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조차 그러니까 무한계를 갖고 와도 제너레이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들은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finitely generated가 일단 하나 강력하고 또 강력한 건 아벨리언이 강력해요. 아벨리언 구조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별게 없어. 그러니까 논아벨리언이면 finitely generated 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못 다뤄요. 네. 그래서 오더 60짜리 아벨리언 그룹을 다 찾아라.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이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증명을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지금도 맘먹으면 커버 가능한데 그냥 책 읽어보시라고 제가 시간은 드릴 건데 example 11.13을 보시면 그래서 오더 뭐 예를 들면은 G2 크로스 얘가 얼마냐면 G60 맞나? 360인가요? 오더 360을 했네.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6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6이 2의 제곱인데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G360이 일단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뭐랑 아이소모픽하냐면 G의 2의 3승 곱하기 G의 3의 제곱 곱하기 G의 5랑 아이소모픽해요. 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것 때문에. Theorem 11.5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하면 감이 안 잡히실 거고 G2 크로스 G2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G4하고 아이소모픽 안 한 거 알잖아요. 얘가 시클릭이고 얘는 클라임 4였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얘네 둘이가 서로 소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이용해 갖고 그러면 어떻게 다 찾는데? 예.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증명을 하나도 안 할 거기 때문이죠. 이건 수학과조차 못하는 거죠. 학부생 레벨로. 물론 대학원생을 붙잡고는 그건 해야 돼요. 그때는 해야 되는데 학부생은 이거 증명 어차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증명을 안 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끌어올 건데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일단 끝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네, 오늘은 잘 오늘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먼저 네, 오늘은 뭔가 제 시간에 끝낸 느낌? 아 그럼 딱 제 시간. 맨날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장 하려다가 한 장으로 줄이니까 내 시간이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잡담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다음 주는 그래서 11 하고 근데 11만 하면 내용이 안 나와요. 12는 아예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10은 아예 안 할 거고요. 10까지만. 13을 할지 아니면은 차라리 링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히려 20몇으로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계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막 엄밀하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래서 아예 건너뛰고 그룹 액션은 그렇게 여기 13, 14, 여기는 그렇게 가볍게 못 가요. 여기는 조금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13은 쉬운데 14는 일단 14 자체로 어렵기 때문에 13까지는 괜찮을 거고 14, 15는 쉽게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을 좀 들여야 되고 16, 17은 뭐 이제 나름 재미있는 파트인데 그렇다고 쉽다는 뜻은 아니죠. 재미는 그렇지 내가 쉽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8을 약간 소개하고 그래서 19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21이나 뭐 23이나 뭐 요 정도로 해갖고 그건 이제 제가 그 사전 영상에서 미리 공지를 하면 되니까 아니면 아예 장은 제가 좀 이따 녹화 끝나고 공지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10일하고 연관된 장을 끌어와갖고 미리 땡겨서 하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좀 변경할까 해요. 사실은 오늘 깔끔하게 10일까지 끝내버렸으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순서대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분량이 안 나와요. 분량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